안녕하십니까?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가오리엑스트 사업을 분석해보고 이 사업이 보라매 전투기 블록3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가오리엑스트 사업이란 뭐냐? 우리는 스텔스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기술 실증기인 가오리엑스라는 시험기를 개발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2차 사업으로 가오리엑스2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 계약자는 대한항공이며 물론 기체는 대한항공이 만들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로 개발 중인 기술입니다. 이 가오리 X2 사업에 적용될 핵심 기술은 세 가지입니다. 광대역 스텔스 기술, 그리고 국산형 실용 터보팬 기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내부 무장창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 중에서 내부 무장창 기술과 광대역 스텔스 기술은 직접적으로 보라매 전투기 블록3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들입니다. 하나씩 분석해보죠. 우선 내부 무장창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실기체에 국내에서 개발한 내부 무장창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연히 이건 보라매 전투기 블록3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산형 실용 터보팬 기술은 뭐냐면 기존 가오리 X에도 국산 터보팬은 적용되어 있었지만 그 모델은 실용 터보팬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그 모델은 수명이 20시간밖에 안 되는 시험용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오리 X2에는 수명이 1000시간이 되는 말 그대로 실제로 사용될 모델이 장착되게 됩니다. 참고로 보라매 전투기에 적용된 F414 엔진의 수명은 2000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술은 뭐냐면 광대역 스텔스 기술입니다. 저는 바로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으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뭐기에 제가 열광하는 것일까요? 이번에 우리가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광대역 스텔스 기술은 F-35 같은 5세대 스텔스기가 아닌 무려 미국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B-21 폭격기에 적용한 기술입니다. 기존 5세대 스텔스기들은 모든 대역의 레이더의 스텔스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기존 스텔스기들은 X밴드에서 S밴드까지의 레이더에만 대응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대역에는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래서 그 이상의 레이더, 예를 들어서 UHF나 VHF 같은 저주파 레이더에는 대응이 안 되고 이런 레이더에는 5세대 스텔스기들은 탐지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UHF나 VHF 레이더 같은 저주파 레이더를 개발해서 스텔스기 탐지에 사용하는 겁니다. 광대역 스텔스란 바로 이 UHF나 VHF 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광대역 스텔스는 적용 기술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스텔스 형상이고 또 하나는 스텔스 도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텔스 형상은 수직미익 등이 없는 전익기 형상을 만들어서 상대의 저주파 레이더에도 안 걸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5세대 전투기가 이런 걸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직미익 등을 제거해버리면 전투기의 기동성이 너무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기동성이 덜 필요한 스텔스 무인 공격기는 전익기 형상으로 만들지만 강력한 기동성이 필요한 보라매 전투기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광대역 스텔스 도료 기술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들은 스텔스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스텔스 도료를 바르게 됩니다. 스텔스 도료를 바르게 되면 레이더파의 80% 이상을 이 스텔스 도료가 흡수해주기 때문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문제는 이 스텔스 도료로 광대역 스텔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도료를 엄청나게 두껍게 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스텔스 도료는 상당히 무거운 도료입니다. 그래서 스텔스기에는 아주 얇게 발라지는데 저주파 레이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센티미터 단위의 두께로 도료를 발라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리하면 도료의 무게 때문에 스텔스기는 아예 날아오르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무거워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료만으로는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광대역 스텔스 도료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에서 광대역 스텔스 도료를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솔직히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광대역 스텔스 도료가 실제 전투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광대역 스텔스 도료의 성질 때문입니다. 이 도료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도료의 성질이 마치 스펀지나 에폭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런 도료를 기체의 외부에 바른다고 해도 기체가 비행할 때 이 도료가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취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광대역 스텔스 도료를 실전기에도 적용할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 방법이란 뭐냐? 바로 스텔스 복합제입니다. 스텔스 복합제란 뭐냐? 기본적으로 스텔스기의 스텔스 도료는 전투기가 비행을 하면 까겨나갑니다.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는 비행을 끝내면 이 까겨나간 도료를 다시 도포해주는 작업을 해주어야 하고 이게 스텔스기의 유지비를 엄청나게 높게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바로 스텔스 복합제입니다. 이 스텔스 복합제란 전투기의 구조를 이루는 복합체 사이에 스텔스 물질을 일종의 샌드위치처럼 설치해서 영구적인 스텔스 성능을 가지게 하는 기술로 F-35에 처음 적용되어서 스텔스기의 유지비를 상당히 낮추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보라매 전투기에도 이 스텔스 복합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스텔스 복합제는 만능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기체 표면의 10%도 안 되는 정도만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 복합제 적용으로 스텔스 성능이 10% 이하로만 상승하는 건 아니고 훨씬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이 스텔스 복합제에 광대역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광대역 스텔스 도료는 외부에 노출되기에는 아주 나약한 도료이지만 복합제로 보호되는 내부에 도포되면 충분히 영구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스텔스 복합제에 광대역 스텔스 도료를 적용한 광대역 스텔스 복합제를 개발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 광대역 스텔스 복합제가 가오리 X2에 적용될 것이며 궁극에는 우리 보람의 전투기 블록3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럼 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오게 할까요? 저는 우리 보람의 전투기가 블록2만 되어도 중국의 J-20이나 일본의 F-35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이나 일본의 제한적 성능의 스텔스기가 아닌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스텔스기인 미군의 스텔스기를 상대로라면 어떨까요? 보람의 전투기는 블록2는 물론이고 블록3에 가서도 미국의 스텔스기에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대역 스텔스 복합제가 이 미국의 제대로 된 스텔스기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 보람의 전투기에 이 광대역 스텔스 복합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보람의 전투기가 완벽한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아도 상대의 저주 파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특히 해외 원정군은 적군의 스텔스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동원되는 건 미항모의 조기경보기인 E2D 조기경보기입니다. 이 조기경보기는 VHF라는 저주파 레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텔스기 탐지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본도 E2D 조기경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걸로 중국의 J-10에 대응하려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 보람의 배치3를 상대한다면 E2D를 동원해서 원거리 탐색을 하고 스텔스 요격기를 동원해서 요격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광대역 스텔스 복합제가 적용된 보람의 전투기라면 E2D에 완전히 탐지가 안 되지는 않지만 E2D의 탐지 거리를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만일 여기서 우리도 저주파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를 동원할 수 있다면 미군의 스텔스기를 우리 저주파 스텔스 탐지 레이더가 먼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보람의 전투기는 미군의 스텔스기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상대 스텔스기를 요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광대역 스텔스 복합제는 심지어 미국의 스텔스기에조차 대응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의 불안정한 스텔스기들에게는 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기술에 열광할 수밖에 없고 최소한 우리의 보람의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에 한정해서는 어느 나라 스텔스기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